지금 분위기는요. 전체적인 총평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조중동 사이트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정상회담 등에 관련된 이슈가 거의 사라졌어요. 다른 거 완전히 막 한강 대학생 뭐 이런 걸로 그 앞에 홈페이지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깔 게 없어. 정상회담이 너무 잘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깔려고 했더니 깔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은 지금 깔 게 없는데 군속 언론사들이 트집 잡기 식으로 까는 거 일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 잘못됐는데라고 느껴서 뭔가 자기들 계획대로 안 돌아간다고 느껴서 지금 국민의 진 부류의 정치인들이 뭐 말 섞는 것 정도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말로 비판할 거리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는 이 앞방송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기 때문에 또 겹칠까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다른 쪽 분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짐이나 일본 입장에선 사실 스가랑 너무 비교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는 바이든 대통령님 저 좀 빨리 만나주세요의 느낌이 강하고요. 서로 일본 자체가 줄 게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을 스가가 만나서 뭔가 정상회담 했다는 인증만 남기는 외교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서로 가져간 게 별로 없다고요. 줄 게 없는데 딜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은 서로가 윈윈하는 딜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오찬할 때 나왔던 그 크랩 케이크가 굉장히 회자가 됐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한우 중에서도 최상급 한우.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 꽁쳐놨다가 한번 대접한다는 그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로 이제 그 고급 음식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내놨다는 것 자체가 햄버거하고는 정말 비교되는 거죠. 네. 스가의 햄버거는 참 거리도 멀고 물론 이제 우리가 대통령 지지자니까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거리 이제 코로나 때문인 부분도 있고 바이든은 마스크를 2겹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입냄새 나서. 저 새끼한테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서로 햄버거 손도 안 댔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뭐가 오고 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사실 없잖아요. 예. 사실상 네.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 언론이 진짜로 그랬대요. 점심 식사도 졌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블루클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단순히 웃을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일본 애들은 햄버거를 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로 만든 거죠. 게로 만든 크랩 케이크를 줬다라고 하는데 이 크랩 케이크라는 게요. 채소 피크만이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파랑 색깔 블루클랩이에요. 파랑 색깔 게거든요. 살도 혹시 파란색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그 게를 삶았을 때 빨갛게 되죠. 그러니까 오골개를 키우는 집의 자식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골개 백봉 오골개의 털이 하얗다고 몸이 하얗지 않습니다. 털이 까맣다고. 아니, 털이 하얗고 안에가 까매요. 살이 까맣죠. 그러니까 털이 까만 놈도 털이 하얀 놈도 둘 다 안에는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도요 파랑 색깔 개긴 한데 이걸 찌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건 똑같고요. 그렇겠죠. 네, 살 색깔은 하얀색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맛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디테일. 더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줬냐라는 게 사실 예전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상징 동물과 상징 색이 있잖아요. 네. 예, 코끼리, 당나귀, 민주당이 당나귀죠. 그 다음에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쪽에서 국진당이 빨간색, 민주당이 파랑색. 그런데 걔네들도 공화당이 빨간색, 그리고 민주당이 파랑색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이름도 똑같지만 상징색도 똑같기 때문에 특히나 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채소 피크만에서 나오는 블루 크랩을 굳이 요리해서 대접을 한 게 우리는 같이 가는 입장이다. 우리는 동질성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요리를 따로 준비해 준 게 자, 근데 아닌가. 이런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한테 더 잘해줬어 하는 건 상당히 사대주의적인 거예요. 다만 미국은 우리한테 고개 숙여야 될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만큼 가진 나라고 예.
일본은 뭔가 좀 만나준 느낌이 분명히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지. 미국이 우리한테 더 잘해줬어 하면 자존심 겁나게 상하는 거야. 자, 그 이야기 넘어가시고 일본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일보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요미우리나 일본 신문들이 이런 거야.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더 잘해줬대?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 쏟아냅니다. 한국이 스가 이상의 대우를 원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가짜뉴스 쏟아내요. 예. 정말 많이 배합하는 아니 거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미국이 그 6.25 참전한 그 군인 예. 명예 훈장 주면서 그 이벤트 한국이 요구한다고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아 우리는 이미 6.25에 참전한 이 용사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나라야. 니들 우리 은혜 잊으면 안 돼. 우린 동맹이야. 절대 우리 빼고 중국 뭐 넘어가면 안 돼 하고 아쉬운 소리 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잖아. 중국이랑 친해지지 마. 어, 또 거리 좀 그렇지. 두고. 근데 그런데 지금 한국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스가보다 잘해주세요라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에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지금 되죠. 우리나라가 햄버거 이상의 요리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햄버거 이상의 요리를 요구했다. 우선 햄버거가 요리인가? 뭐 우선 이 생각부터 해봐야 되고요. 햄버거 요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스가에게는 원래 포테이토라고 하죠. 예, 감자튀김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쌍해서 이제 햄버거를 정도 준 거거든요. 아, 햄버거는 바이든이 먹고 감자튀김은 스가를 주고. 그렇죠. 네, 감자튀김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 중요해 네, 이게. 네, 이태원 가서 진짜 햄버거 안 먹어봤지? 햄버거. 네. 그거 요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맥도날드 파는 것 같은 요리가 나온 거야. 그건 요리가 아니지. 요거는 정크 푸드고요. 실제로 이태원 가서 햄버거 이렇게 접시에 나오는 거 보면요. 요리 맞아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나왔다니까. 아, 아니, 놀리 근데 꼬였어. 씨. 사실 마스크를 두 겹을 썼을 때는 제가 말하는 것도 싫다는 거거든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것도 싫다는 건데 앞에 햄버거가 있는데 각자 먹고 싶겠냐고요. 아니 실제로 그걸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응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대접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크랩 케이크입니다. 크랩 케이크 햄버거 이상으로 달라라고 하게 되면 케이크를 주면 그것으로 이미 그 이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크랩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바이든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명물 중에 하나인 그 크랩, 이 블루 크랩을 가지고 굳이 요리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햄버거 이상을 달라고 했으면 케이크를 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이상을 줬다라는 것은 실제 요구한 게 아니라 바이든의 진정한 마음이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네. 없는 겁니다. 네. 자, 근데 그게 단순하게 크랩 케이크냐 햄버거냐가 아니라 바이든이 문 대통령을 부른 호칭부터가 좀 차이가 나는데 바이든의 트위터의 공식 계정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요. 해석을 굳이 하자면 HE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양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여 동북아 인도 태평양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H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he인데 이게 H인데 무슨 말의 약자예요, 약자. 요게 이제 His Excellency. His Excellency. 요건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His Excellency를 문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이었다면 예. 요거는 한번 미국 대통령이 쓴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김정은한테 친서 보낼 한 적이 때 있죠. His Excellency라고 썼고 네. 지금 바이든이 일본 스가한테는 프라임 미니스터 슈가 스가인데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그랬고요. 문 대통령한테는 His Excellency가 명칭이 됐는데 국가 원수 존칭으로는 가장 높은 존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HE라는 표현을 저도 좀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저도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어떤 경우에 쓰는가 이렇게 보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나 정말 좋아해, 나 당신 정말 존경한다라는 걸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몸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몸과 억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글로서는 드러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경하는 마음, 어떤 존중하는 마음을 그 글에서 고의적으로 드러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교상에서는 관례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용된 지가 오래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약간 힙해진 스타일이 있으니까 외교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펠로시 그 하원 의장도 그렇고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극존칭을 고의적으로 쓴 거죠. 근데 이런 지금 표현을 쓴 이유는요, 그 청와대에서 올려놓은 그 KTV하고 거기에 올라온 그 영상들을 쭉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바이든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그 용사 명예훈장, 참전 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원래 일정에 없던 문재인 대통령 보고 같이 찍어요라고 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서서 갔는데 옆에 서 있는 것보다는 그분이 앉아 계시니까 거기서 무릎 앉아를 합니다. 우리 군대에서 무릎 앉아 총 하는 것처럼 무릎 앉아를 딱 해주니까 옆에서 바이든이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다음 부통령인 해리슨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과 계속 스킨십을 하려고 막 다가옵니다. 막 악수할 예정도 없었는데 막 악수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얘기하신 그 HE, His Excellency라는 게 과거에 링컨 대통령 당시까지 쓰던 표현이에요. 대통령들한테.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너무 극존칭이다. 너무 극존칭이기 때문에 서로 부담스럽다 해서 그냥 미스터 프레지던트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소박하게. 그런데 트럼프야 뭐 무슨 말 할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이후로 링컨 이후로 최초로 이런 표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왔다는 거. 이거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었다면요 폐하의 정도 느낌도 나요. 왕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그걸 각하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어찌 됐건 이런 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보다 우리한테 더 잘해줬어 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달리 봐야겠죠. 한국에 그만큼 위상이 올라간 거죠. 미국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외교를 안 하다가 사실상 바이든이 외교를 재개하면서 바이든 자체도 취임한 이후에 마스크 안 쓰고 만난 최초의 다른 나라 예,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국이 저렇게 많아 지금. 미국은 지금 백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전국에서 1년 몇 개월 동안 전 세계를 주도했던 건 한국이에요. 백신 이전에 방역이라는 게 여기 한국과 같이 얹혀가면 최강되는 거야. 방역 최고의 국가가 백신 최고로 많은 나라랑 합쳐지는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의 대북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을 바이든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바이든은 최소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받아준 거거든요. 이 과정들을 보면 한국 위상 정말로 많이 올라갔구나. 사실상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서 군사력으로만 세계 한 6위쯤 되고요. 강대국으로서 다음 달에는 G7에 또 초청받은 나라로서 정말로 예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이 됐다는 걸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야당과 조중동만 모르고 있죠 예. 지금. 그러니까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하고 전략적 동반자 그 동맹을 백신 동맹을 맺기로 해서 그 이번에 합의를 한 건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게 대한민국의 백신 생산 능력이 전 세계에서 2위랍니다. 그러니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인데 그 한국이 1위하고도 견줄 수 있는 무서운 잠재력이 뭐냐면 백신 공장 짓자 했을 때 그 설비부터 인력까지 즉시 투입 가능해서 단기간에 생산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양이 많아서 1등이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공장을 미국에 짓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력을 구하는 네. 문제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협력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네. 중요한 거죠. 자, 이따가 그 백신 이야기는 뭐 박영선 장관 이야기하면서 한번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여성 기자 관련해서 한국에 여성 기자 없나요? 우리 한국에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이렇게 말했던 이 논란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소위 보수지가 말하는 이 논란하고 우리가 보는 이 논란은 완전히 포인트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한국 기자와 미국 기자가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해. 미국은 남성 기자 한 명이 질문을 해. 한국의 남성 기자 한 명이 질문을 했어. 미국의 여성 기자가 한 명 질문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질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한국 기자들 질문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한국에 여성 기자 없나요? 라고 한 질문을 논란거리로 만들어버리대.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예. 요거를 기레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불편한 거야.
한국 여성 기자를 저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회를 줘도 질문 하나 못하는 내가 문 대통령 그 오랜만에 외교에서 우리가 다 까먹어버렸는데 외국 나가면 이것들이 따라만 가지 보도를 안 했잖아. 예. 어떤 성과가 나도.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을 못해. 그러니까 반만 축내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반만 축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도 여성 기자가 용감하게 질문하는 걸 보고 한국 여성 기자한테 질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거든. 근데 질문이 없어. 이것들은 정말 신기한 거죠, 이게. 이건 엄청난 배려인데요. 당시에 4명의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여성 기자가 2명이 질문을 했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남성 기자 1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자 1명이 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국의 기자가 또다시 남성 기자가 질문을 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완전히 남성 중심 사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 극폐미야, 왜 이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남성 중심 사회가 아니라 성이 평등한 사회다라는 모습을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그 곽상도 부인상의 조화까지 보낸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이 그런 분이에요. 성정이 그런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굳이 한국 여성 기자를 쫑쿠 주고 무안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얘네들한테 저는 그래요. 사실 이 기자애들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접종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지네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뭐라고 욕해서 화이자까지 맞춰주면서 데리고 갔는데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온 놈들이 바로 그 기자라는 놈들인 것이고요. 놈들일까요? 근데 이제 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선생님질을 오래 했으니까 여러 반에 공통 수업을 해요. 공통 수업을 하는데 다른 반 학생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나 이 반 담임이야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우리 반 학생 질문 없어. 이게 우리 반 학생들 쫑쿠 주려고 한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챙겨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 그렇지.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다. 멍청한 새끼들일까요? 누군가의 새끼긴 하겠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방미 과정에서 논란거리로 막 만들어갖고 지지고 먹는 거예요. 네. 왜 그러겠어요? 성과를 가리려고 하는 거야. 어떤 사소한 것들을 논란거리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막 가려버리는 용도로 주말 내내 이런 짓거리를 해왔던 거거든요. 깔 게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란들 문 대통령의 외교라는 게 제가 전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아마 세계 탑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외교 자체를 정말 잘합니다. 문 대통령 자체가.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